안녕하세요. 자연 처리 발표를 맡게 된 최영국입니다. NLP랑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서라 해서 자연어 처리 약자가 있고요. 제가 자연어랑 자연어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아호가 포엔세사에 대해서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연어입니다. 자연어란 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를 응용을 만드는 언어인 인공어와 구분하여 부르는 분야입니다. 그 자연어에는 일반적으로 한국어, 영어 등 일반적으로 쓰이는 언어들을 말하고, 인공어는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설계되어 개발된 언어입니다. 자연어의 구성에는 크게 보면 말과 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말은 1차적인 언어로서 청각과 음성을 이용하여 직접적인 언어 전달을 이용하는 매체입니다. 그리고 글은 2차적인 언어로서 글자와 시각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럼 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서, 즉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글은 여러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문단 또한 여러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문장을 또 자세히 보면 띄어쓰기 단위로서 어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절도 또 세부적으로 보면 가장 의미를 나타내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인 형태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형태소를 통해서 자연어 처리를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연어 처리는 자연어를 분석하여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거나, 그런 형태를 다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는 제방 기술입니다. 이러한 자연어 처리는 언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컴퓨터 과학 등과 같이 여러 가지 기술이 융복합된 기술입니다. 이 기술 통해서 자연어 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연어 분석 단계입니다. 자연어 분석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형태소 분석, 유무 분석, 의미 분석, 강화 분석입니다. 자연어를 기본적으로 형태소 단위로 분석을 하여 분석된 형태소들을 연관관계와 그 다음에 문장 내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 공문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문장 내에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의미 분석이 이루어지고, 문장들 간의 관계를 통해 심층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감화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분석이 이루어진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다양한 기술에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각 단계를 좀 더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소 분석 단계입니다. 형태소 분석은 형태소 단위로 분석이 이루어지며, 사전적 정보와 형태소들 간의 결합 정보를 이용하여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이 언어 체계가 각각 다른 만큼 형태소 분석과 언어가 다른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어가 영어보다는 어려운 형태소 분석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소 분석만으로도 기술에 바로 사용될 수 있는데, 그게 사용되는 기술이 검색 엔진입니다. 검색 엔진에서는 우리가 검색어를 문장으로 입력하면 그 문장에서 키워드를 추출하여, 형태소 분석을 통하여 키워드를 추출하여 검색 결과를 띄워주는 형태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문 분석입니다. 이렇게 분석된 형태소 분석된 결과를 통해 형태소들 간의 역할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역할 분석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역할 분석을 토대로 문장 성분을 부여하는데요. 문장 성분에는 동사, 주어, 목적어 등이 이 분석 단계에서
구별되며 그 수식어와 수식을 갖는 대상이 이 분석 단계에서 그 구별에 대해서 파악이 됩니다. 그 결과를 통해 문장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주문 분석의 주된 목적입니다. 다음은 의미 분석입니다. 한 문장에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의미 분석이 이루어지는데요. 의미 분석에는 중의성 해소와 대용어 처리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중의성 해소라는 게 뭐냐면 자연어에는 한 가지 단어가 여러 개의 뜻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배라는 단어를 예로 들면 배는 먹는 배도 있을 것이고 탈 것의 배도 있을 것이고 신체 부위의 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의 뜻은 인간들 사이에서는 의사소통을 통해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지만 컴퓨터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대용어 처리라는 것은 말을 할 때 앞에 있는 대상을 받아주기 위해 이것 저것이라는 것을 대용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저것이라는 것은 컴퓨터 상에서 보면 컴퓨터는 이것 저것이 나타내는 대상이 뭔지 파악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의미 분석 단계입니다. 이렇게 파악된 문장은 한 문장뿐만 아니라 문장 간 연관관계에 파악하여 저승문맥 정보를 이용하고 그 이용한 정보를 그대로 실질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강화 분석 단계입니다. 이렇게 분석된 정보를 통해서 응용기술에 응용기술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응용기술이냐면 간단하게는 스펠링 체크, 키워드 검사, 유사어 방지 등과 같이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있으며 중간 단계로는 서류 형태 해석, 공문 분석 등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단계로는 자연어 처리를 통해 기계 번역, 감정 분석, 지표 등급 시스템 등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계 번역과 감정 분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번역 문구 기반 번역의 예입니다. The man has cried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직역으로 남자는 있다, 자연수입 이렇게 문장이 해석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영어와 한국어와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어순만 바꿔줌으로써 간단하게 남자는 자존심이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계 번역에서도 문제점은 단어의 모호성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 밤에는 밤을 먹는다 라는 문장은 구글 번역기에 돌려준 결과 I eat night tonight 이라는 말도 안 되는 번역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건 의미 분석 단계에서 정확하게 단어의 중립성을 파악하지 못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감정 분석입니다. 감정 분석 기술은 문장으로서 감정을 판단하는 기술인데요. 예를 들어 매우 재밌었다, 오늘 아무리 놀아도 실증이 나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런 문장을 통해 재밌었다, 실증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통해서 0.86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설치하지 마, 데이터만 낭비한다 라는 문장을 통해 낭비라는 단어를 통해 마이너스 0.68이라는 단어를 결과가 없습니다. 이런 감정 분석은 자연어 처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알고리즘이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자연어 처리의 어려움에서 왜 어려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연은 언어의 특징과 상황, 환경, 지각 지식에 따라 자연 처리의 학습 및 표현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 처리는 오늘날에도 연구가 현재 진행형에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
그 뒤에는 나노가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엔엘 파이부터 발표하게 된 김남도라고 합니다. 네, 코엔엘 파이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아까 정부가 말했던 형태소 분석 단계에서 하는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릴 텐데, 형태소 분석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형태소 분석기는 그 형태소를 아까 얘기했듯이 형태소를 분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형태소 분석기에서는 알고리즘이랑 포커스라는 게 합쳐져서 형태소 분석기를 이루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알고리즘은 대충 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논문에 게시되고 많은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고, 그런 알고리즘을 채택한 다음에 이제 포커스를 사용하는데, 포커스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사전 같은 것인데 구조를 이루고 있는 텍스트 집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제 이 형태소 분석기는 뭐 단어의 규칙을 찾는다든가 단어를 이제 찾은 단어를 이제 검사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태소 분석기는 또 개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형태소 분석기, 여기 보이는 이름들이 다 형태소 분석기입니다. 한글만을 위한 형태소 분석기인데, 이건 한글만을 위한 게 이게 다가 아니고 뭐 수십 개가 더 있는데, 이게 주로 C++ 이나 C 아니면 자바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소 분석기들입니다. 각 뭐 명망 깊은 기관이라든가 교육기관에서 만든 형태소 분석기이고요. 근데 이런 형태소 분석기를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여러분이 자연어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접근적으로 사용하기 쉽게 만든 패키지가 있는데요. 패키지라고 하면 패키지도 마찬가지로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하나는 CoreNLP고 하나는 NLTK입니다. CoreNLP는 코리안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는 뜻으로 이제 한국어를 위한 NLP를 하는 라이브러리고요. 그리고 NLTK는 내추럴 랭귀지 토킷으로 자연어를 위한 NLP를 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제 CoreNLP는 설명하면은 CoreNLP는 장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픈소스이고 한나눔이라는 형태소 분석기를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 라이브러리가 정부 사업으로 돼서 지원이 빵빵한 편입니다. 그리고 NLP를 위한 각종 함수들을 구비하고 있는 중이고, 또 이게 카이스트인가에서 되기 때문에 다큐멘테이션이 좀 잘 되어 있는 편에 좀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것의 단점이 있다면은 R로 처리된 게 단점인데요. R이 단점이라고 하는 이유가 좀 개발자가 여러분도 R을 다 사용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개발자를 위한 부분을 생각하면은 R이라는 좀 단점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해서 단점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NLTK인데요. NLTK도 마찬가지로 오픈소스이고, 하지만 이거는 파이썬을 써서 이제 장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대한 코퍼스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코퍼스가 주로 영어인 게 좀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코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NLP를 위한 함수가 자연어 처리 라이브러리 중에서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장점인데 랭귀지 프리, 그러니까 언어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NLTK도 단점이 적혀있듯이 그냥 다 한국어 지원인데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패키지를 두 개의 라이브러리를 하나로 합쳐서 좀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 결과 서울대학교에서 만든 이 CoreNLPy라는 라이브러리가 생성되었습니다. 이 CoreNLPy는 아까 이전 라이브러리와 마찬가지로 오픈소스이고, 또 NLTK의 장점이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CoreNLP의 장점인 많은
한글 코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아까 소개했던 많은 형태소 분석기들을 구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한글이니까 한글을 출력하는 데도 좀 문제가 있고 영어랑 좀 다르게 공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제 한글만을 위한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ONL 파일을 이용해서 좀 뭔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제 ONL 파일에서 간단하게 파이썬 개발을 하면서 간단하게 많은 형태소 분석 모드를 간단하게 임포트를 시킵니다. 임포트를 하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하면은 뭐 크롤링이라든가 크롤링을 이용해서 한글 데이터들을 추적하고 웹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런 추적하는 데이터를 서비스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 그리고 데이터도 파이썬으로 간단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합쳐서 개발을 하게 되면 더욱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제 프로젝트 파일 소개하고 있고요. 이제 ONL 파일을 이용해서 이 형태소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형태소 분석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지가 않고 이렇게 KKMA라는 아까 말했던 형태소 분석기를 가져와서 TOS라는 이제 품사를 가져오는 함수를 간단하게 넣고 텍스트로 밑에 있는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뭐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을 넣어주시면은 간단하게 분석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 분석 결과는 이 형태소 분석기에 있는 태그셋이 있거든요. 이 태그셋과 함께 비교해 보면은 어떤 단어가 어떤 품사를 가지고 있는지 다 자동으로 분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본 게 어떤 문장에서 문장을 다 읽어야지 주제를 추출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단어가 많이 나오면은 그 단어가 좀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워드 클라우드를 한번 그려보려고 했습니다. 워드 클라우드를 그리려고 이제 17대, 18대, 19대 대통령 취임사를 가져왔고요. 그 취임사를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서 이제 코모란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해서 노운으로 명사를 다 추출하였습니다. 명사를 다 추출한 결과 이렇게 명사들이 추출되었고요. 이 추출한 명사를 카운터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실행하면은 이렇게 겹치는 명사를 개수를 세서 출력을 해줍니다. 이 출력된 결과를 간단하게 파이태그 클라우드라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실행을 시키면 많이 보신 그림처럼 이렇게 클라우드 형태로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17대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나온 단어들을 클라우드이 처리한 건데요. 클라우드처럼 생성한 건데요. 뭐 이게 많은 얘기를 하셨네요. 그리고 이게 18대 대통령인데 국민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은 또 마찬가지로 대통령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 18대 대통령을 보면 여기 창조경제라는 단어도 있고 창조경제도 많이 하셔서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어에서 문장의 글에서 이제 핵심 단어를 추출해서 이게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빈출 명사가 꼭 글의 주제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언어의 의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난 게 워드2백이라는 기술입니다. 워드2백을 이제 단어를 벡터화 시켜서 단어가 가진 의미를 조금 컴퓨터가 알 수 있게 단어 주변에 있는 단어들이 진출되는 것을 보고 그걸 벡터화 시켜서 유사어 길이를 벡터화한 것입니다. 이런 벡터화를 통해서 단어 벡터화를 통해서 이제 컴퓨터가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알고리즘이 뭐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좀 원하는 고성능의 기술을 얻을 수 있고 그런 방법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원투투 백이라는 걸 이용해서 유사어를 찾아보려고 어떤 단어에 대한 유사어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유사어를 찾을 때 필요한 부분이 워드2 백이라는 걸 어떻게 만드냐는 그거인데 워드2 백이라는 건 또 파이썬에서 젠심이라는 패키지를 누가 또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젠심이라는 패키지는 워드2 백이나 다양한 기능들을 하는데 이게 워드2 백이 벡터 연산이기 때문에 럼파이로 이용해서 파이썬 럼파이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젠심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커스가 좀 많은 NLTK를 이용해서 자연어 NLP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 결과 저희 포커스 중에 무비 리뷰라는 포커스가 있습니다. 이 포커스를 가져와서 여기 이 부분에서 이 단어들, 문장들을 다 명사들만 토크나이즈 시켰습니다. 토크나이즈 한다는 게 추출해서 추출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한 결과 이렇게 단어들의 복합 배열 형태로 등장하게 되었고요. 그것을 이제 아까 젠심의 워드2 백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것을 만들어줬습니다.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모델에서 가장 유사한 단어를 찾는데 이제 코리안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찾은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에서부터 가장 유사하다는 것인데 이 유사하다는 게 근접해 있기 때문에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코리안이랑 관련이 있다는 것보다는 많이 진출되는 거라서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피치, 더미 이거는 작용대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작용대라는 뜻이고 술집, 천장인데 한계라는 뜻도 있는 것 같고 한계, 영화도 보면 한계들 붙여서 막 그것 때문에 있는 것 같고 어나운시스 발표하는 건데 이거 잘 모르겠어요. 불꽃놀이도 불꽃놀이가 좀 한국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싶기도 하고 이 롱미라는 단어는 부적합한 부조리한 단어거든요. 우리나라 좀 부조리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정확히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모델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나와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워드2 백을 이용해서 다양한 처리를 하는 기술들이 많이 있는데요. 보면은 아까 정국 씨가 얘기했던 것도 있는데 보시면 이제 사진을 언어로 설명하는 것도 이 워드2 백을 이용해서 구현한 게 많고요. 이것은 이제 검색 엔진 형태의 질의응답인데 질문에 검색 엔진의 검색창에다가 단어 빼기, 단어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에 해당하는 무언가가 그것을 해당하는 무언가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매트릭스에서 생각을 빼고 멍청함을 추구하는 블레이드 2라는 영화라는 게 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기계번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워드2 백은 단어를 벡터로 하는 건데 그거 말고도 이제 센텐스 투 백, 패러그래프 투 백, 답 투 백 해가지고 점점 단어가 아닌 문장, 글, 문서 전체를 이제 벡터화 시켜서 처리되어서 이제 점점 더 정확도가 향상되고 또 새로운 기술도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 이 ONL 파일을 소개한 이유가 아까 얘기했듯이 파이썬이고 여러분이 파이썬을 좀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ONL 파일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이 꼭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알고 자연어 처리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있는 함수나 모델을 쉽게 가져와서 사용해서 자기가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얘기해드리려고 이 ONL 파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